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그래프 그릴 건데 2차 함수의 기본형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fx는 a의 x-p의 제곱에 플러스 q라고 하는 게 꼭지점이 보이는 꼴이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되고,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꼭지점은 p, 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정해지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일까요? 이렇게 생기면 0,3이겠죠. 그래서 0,3에 아래로 볼록인 이렇게 곡선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근데 구간이 어디부터? 1부터 3까지래요. 1부터 3까지니까 그림은 여기 찍어서 쭉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은 언제냐면 x가 뭐일 때? 1일 때. 그럼 대입하면 4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x가 3일 때 대입하면 12가 돼서 최대값 12, 최소값 4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랑 2번 문제랑 다른 점은 똑같이 2차 방정식인데 꼭지점이 보이냐 안 보이냐예요. 얘는 지금 꼭지점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보이게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여기다가 반의 제곱 더하기 반의 제곱 빼기 똑같은 거 해주시고, 그 다음 원래 있던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4는 필요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랑 곱해서 밖으로 뺄 겁니다. 그럼 적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왜냐면 이만큼이 완전 제곱 꼴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가 나가니까 3이 될 거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얼마? 2,3이고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겠죠. 그거를 잘 그려봐 주시면 2,3 그리고 위로 볼록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그럼 구간 어디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찍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그래프 모양은 어디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림은 선생님이 대충 그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더 밑에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대충 그렸고 여러분들도 대충 그릴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누구는 확실해? 최대값은 확실하죠. 그림상 제일 고점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최대값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x가 뭐일 때? 2일 때 3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선생님이 대충 그린 그림상으로는 얘가 더 작을 것 같지만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최소값 구하려고 계산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식이 저거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네요. 누가 더 작아? 마이너스 6이 더 작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린 게 얼추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최대값은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기본형을 따져가지고 기본형에서 평행이동 하면 정근선 따라가고 거기에 맞게 그림 대충 그려놓으면 나올 겁니다. 자, 얘는 기본형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분의 3이라는 애를 어느 축?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지금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되면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검색해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기본형이니까 여기가 지금 양수니까 1사분면 4사분면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점근선이 어딜로?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요렇게 옮겨갔겠죠. 여기가 1일 거고, 그리고 1사분면 원래 있던 요 그림, 그리고 이런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다 볼 필요는 없고 구간이 2부터 4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그림 좀 확대해서 보시면
2일 때 점이 요쯤 찍히고요. 쭉 내려가면서 4일 때 점이 요쯤 찍히죠.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하는 중이죠.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커? 2일 때가 제일 크고 4일 때가 제일 작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니까 얼마냐면 예, 식이 지금 2-1분의 3이니까 3인 거죠.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4일 때니까 4-1분의 3이니까 1. 그래서 최대는 3, 최소는 1 이렇게 됩니다. 상용 로그죠. 밑이 10인 로그니까. 로그 함수의 특징과 지수 함수 나온 김에 지수 함수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뭐 같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수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어디 지나죠? 0,1을 반드시 지나는 게 지수 함수였어요. 증가냐 감소냐 정하는 건 누가 정해? 밑이라는 애가 정했었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주로 어떻게 생겼었냐면 지수함수랑 역함수 관계에 있었고요. 그림은 이렇게 증가하거나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런 그림이었죠. 반드시 어딜 지나? 1,0을 지나는 게 로그 함수였고 얘도 마찬가지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밑이 10이니까 얘는 증가잖아요. 증가하는 함수고 얘도 마찬가지 기본형에서 지금 평행이동이 된 꼴입니다. 기본형이 누구냐면 fx는 로그 10의 x가 기본형이고요. y축으로 얼만큼? 5만큼 이동한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뭐 점근선이 y축밖에 없어서 지금처럼 y축으로 5만큼 위로 올라갔다는 기준점을 어디 잡기가 애매해요. 그럴 땐 어딜 잡냐면 얘가 반드시 지난 점이 1,0이었잖아. 그 점을 기준으로 잡고 위로 5칸 올려요. 그러면 어디로 가? 1,5로 가겠죠. 그리고 그런 애를 반드시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겠죠. 저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근데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10까지래. 그럼 구간이 1부터 저기 있는 10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뭐 그림 따지자면 계속 증가죠. 증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언제? x는 1일 때. 그럼 1일 때 대입하면 로그 1 얼마? 0이었어요. 그래서 5가 최소값. 최대값은 x가 10일 때인데 로그 10의 10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었죠. 그래서 6이 됩니다. 최대값 6, 최소값 5. 그렇습니다. 볼게요. 얘 무리함수잖아요.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 어디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을 보시면 y는 루트 x라는 애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본형은 원래는 어디서 시작해? 원점에서 시작해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애거든요. 근데 얘를 어디로? 마이너스 1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동을 했더라도 증가하는 방향 그대로고 구간이 어디서부터? 0부터 저기 있는 8까지니까 0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고 그 다음 계속 커져서 8일 때가 나오겠죠. 8일 때. 그쵸? 그러니까 0일 때 최소, 8일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0을 대입하면 루트 1이니까 1이고요. 최대값은 8 대입하면 루트 9니까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값, 최대값 끝났어요. 자, 이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계산 굳이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음수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양수. 그러니까 f-1과 굳이 쓰자면 f1의 곱이 음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는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문제 이제 6번 문제 지나고 활용 문제 풀 때는 이걸 쓸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두 개가 곱해서 음수니까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밑에 문제도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방정식 하나를 줘요. 그런 다음에 구간을 여러 개 줘. 그 안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대입,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 대입,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 좀 잔계산이 많죠? 그래서 이거 답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D번만 부호가 다르고 나머지는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꼭 해보시고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진 않을게요. 노가다니까. 2번 문제요. 여기에 별표 2-3개. 자, 문제가 좀 길어요. F-1은 이렇고요. F2는 얘인데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 구간에서. 근데 그 근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하도록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럼 이건 사이값 정리인데 뭐냐면 지금 함수가 fx가 주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함수는 fx-x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얘를 gx로 잡아요. 새로. 근데 굳이 안 잡아도 되긴 하지만 잡아주는 게 표현하기가 좋아서 새로운 함수예요. 그래서 gx가 0이 되는 실근이 어디에서? -1에서 2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자. 그럼 우린 뭘 보면 될까요? g의 -1의 값과 g의 2의 값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좋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구간 양 끝점의 값을 대입했을 때 둘이 곱해서 음수가 돼야 실근이 존재해.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이값 정리는 그 양수, 음수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지나가는데 그 중에 0은 반드시 지나갈 거란 얘기니까. 그럼 g의 -1을 대입해 보려고 해보니까 f의 -1 -1의 제곱이죠. 이거 계산해 보면 f의 -1이 a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a가 되는 거고 써줄게요. g의 -1. 그럼 g의 2의 값은 f의 2의 -2의 제곱 4가 되는 거고 얘는 a-3이고 -4니까 a-7이죠. 그럼 그 둘의 곱이 음수여야 되니까 a랑 a-7이 음수야. 그럼 이렇게 되는 부등식은 0과 7의 사이값이니까 0부터 7까지의 값 범위가 나올 거고 이게 답입니다. 문제 생긴 거에 비해서 풀이 과정이나 생각은 간단하죠. 이런 유형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챙겨주시고 중단원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마찬가지. 내신과 수능 모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보시면 값들이 되게 많죠. -2일 때 1 나오고 요거일 때 이렇고 저거일 때 그렇고 근데 구간이 어디? -2부터 3까지 사이에서 얘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적어도 몇 개라고 물어보면 즉 실근의 최소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4개도 존재할 수 있고 100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의 풀이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근이니까 x축을 만들어 놓고 나와 있는 점을 찍어 보세요. -2, -1, 0, 1, 2, 3 이렇게 찍고 -2일 때 -1, -1일 때 1, 0일 때 2 대충 높이만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서 1일 때 0, 2일 때 2, 3일 때 -4 뭐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연속 함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저 점이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구간만 떼서 보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최소 1개가 가능하다. 근데 뭐 몇 개도 가능해? 2개, 3개, 4개, 5개 다 가능하죠.
왜냐면 얘를 막 슥싹 해서 가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최소 한계가 지나가고요. 이쪽 구간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 있으면 얘는 최소 0개인 거야.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봐봐요. 0과 1 사이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1일 때 뭐래? 1일 때 0이래. 그럼 저거 자체가 근이잖아요. 그냥 얘는 확실한 근 한계를 준 거야. 그래서 얘를 찍고 심지어 뭐 찍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찍고 바로 꺾어서 올라가더라도 0을 닿았으니까 쟤는 근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는 준 거야. 그러니까 최소 지금 여태까지 몇 개 나온 거야? 하나, 두 개가 나온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요 1과 2 사이에선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2와 3 사이엔 무조건 최소 한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최소 몇 개 있어? 3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충분히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문제에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상상을 해서 그림을 대충 이렇게 찍어보면서 근을 구해보시죠. 몇 개인지. 자, 문제 역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고요. 뭐 지나는 점이 저런 애가 있고 또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무한대,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마찬가지 x축 해주시고 기준점을 다 찍읍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4 이렇게 찍고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찍고, 마이너스 1일 때 2니까 대충 찍고, 0일 때 5니까 그보다 높게 찍고, 2일 때 마이너스 1 찍고, 4일 때 6이니까 쟤보다 높게 찍고, 이렇게 끝. 한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가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쭉 갈 때 어디로 간대? 얘는 밑으로 한없이 지하 끝까지 간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든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어딜 만나? x축을 만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몇 개? 최소 한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 점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 즉 왼쪽으로 쭉 갈 때는 얘는 한없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됐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또 x축과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최소 한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운데 구간 볼게요. 음수고 양수니까 지나가면 당연히 최소 한 개. 여기 양수의 양수에서는 안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빵개. 여기에서 여기 음수니까 최소 한 개. 음수에서 다시 양수니까 최소 한 개. 그럼 총 몇 개? 5개를 구할 수 있다. 최소 5개. 이 문제 되게 쉽죠? 그리고 약간 푸는데 살짝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살짝 쉽고 재밌는 유형이라서 생긴 건 근데 어려워 보이잖아. 이런 게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저리 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했으면 얘는 어려워 보이니까 아씨 버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조금 수업을 들었다면 별거 아닌 거니까 그런 애들을 이렇게 좀 구분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이기에는 어려운데 막상 까보면 별거 아닌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옆으로 넘어가서요. 희철이와 수연이의 달리기를 한대요. 자, 얘는 지금 희철이와 수연이의 1분 후와 3분 후의 속력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희철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연이라고 하면 희철이는 20km/h로 달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연이는 15km/h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이런 애가 갑자기 희철이가 이제 지쳤죠? 3분 뒤에는 17km/h로 달리고 있고 수연이는 막판에 좀 뒷심이 좋았나 봐요. 19km/h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얘를 그림으로 살짝 상상을 해보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다 밑줄을 한번. 희철이와 수연이의 속력이 시간에 대한 연속함수라고 할 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야, 속력이.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x축이 시간이 될까요? 속력일까요? 상관은 없겠네요. 잡기 따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시간으로 해야 되고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보고 싶으니까 x축에 시간을 놔야겠죠. 그래서
1분 후, 여기가 3분 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1분일 때 한번 찍어보면 뭐 희수냐? 희처리를 20을 빨간색으로 찍을게요. 20이었다가 19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연이는 15에서 17로 19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사이값 정리랑 비슷하죠. 얘네가 뛰는 속력은 연속적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뭐 파란색은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도 여기서 멈추겠고, 빨간색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만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엔 그 사이에 적어도 언제 한번 같아지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값 정리에서는. 근데 만약 이걸 식으로 쓰고 싶다, 시험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좀 뭐 쓰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얘가 얼마였다고요? 20. 얘가 얼마? 15. 얘가 19. 얘가 17이었죠. 그러면 희철이에서 수현이의 속력을 뺀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20 빼기 15에서 양수였죠. 근데 이제는 17 빼기 19에서 음수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 0이 되는 점, 즉 같은 점이 존재한다라고 조금 엄밀하게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프로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실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감만 잡으시고, 교과서에도 이런 실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마치실게요.